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원서는 모두 학생에 맞게 잘 쓰셨는지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긴 겨울방학 잘 보내봐야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고1 학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고등내신 준비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첫 내신 등급에서 좌절을 하는 이유를 총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그 이유를 어떤 방식의 공부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을 안내를 드리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부모님께서 학습 방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피드백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죠. 학부모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숙지해 주셔서 보내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이나 혹은 학부모님께서 직접 말로 전달하시는 것보다는 편지의 형태로 좀 전달을 해주신다면 학생이 그 내용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리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4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헷갈려서 틀렸다입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답 원인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헷갈려서 틀렸다.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헷갈려서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답 정리입니다. 학생들이 개념을 학교, 학원, 인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관가를 하는 게 문제를 푸는 양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틀린 문제, 연습하면서 풀었던 문제 중 선지에서 헷갈렸던 것들을 너무 가볍게 넘어가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헷갈리는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5개념을 잡지 못하고 분량만 많은 공부를 하진 않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답 정리에 대한 공부 방법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오답 정리의 방법의 원리는 꼭 선지 하나하나를 개념 또는 지문과 대조해서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지문을 끝까지 읽기를, 문제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서술형에서의 오답입니다. 객관식은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을 하게 되죠. 조금 난이도 있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골라야 한다거나 5번까지는 선지가 아니라 7번, 8번까지 객관식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술형에서 등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상위권일수록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서술형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과목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문제집 한 3-4권 정도는 구매를 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는 양이 많으니까 다 풀어보지 않을 수 있지만 서술형 문제는 꼭 써보고 시험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시중에 문제집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학습 방법으로 학교에 딱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복습 겸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어떻게 또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중 하나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중학교 시험 범위, 보통 교과서 2단원 정도의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3배, 4배의 시험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학생이 적응을 잘 못해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딱 한 번 보고 시험에 들어간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한 번도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중학교 퍼센트로 30% 아래의 학생들은 방금 안내드린 상황을 정말 많이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를 겨울방학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공부의 그릇도 점점 커지는 법이죠. 아직 적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학생이 차근차근 그 양에 대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의 시험 범위가 보통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3개년 3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문들을 좀 익히고 문제도 미리 분석해 놓는 다는 겨울방학 때 그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놓는다면 시험 범위의 양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문제를 풀 때 한 문제에 너무 오랜 시간 머무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 있고요. 원래는 문제를 좀 천천히 푸는 학생이라서
50분 시험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과목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돼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보통 나뉘어집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는 시험과 비슷한 문제 분량이 좀 더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을 잡고 문제를 푼 다음에 오히려 오답 정리에 시간을 좀 많이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너무 빠르게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은 개념을 충분히 못 본 다음에 문제풀이에 접근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너무 빨리 접하는 것은 오히려 개념이 좀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에서 문제의 오답 정리 양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지쳐 공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3 학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무작정 공부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내신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